자, 오늘의 주제는 촉법 소년 연령 낮추어야 할까입니다. 최근에 계속 나오는 기사들 중에 이런 게 있어요. 대한민국 학생들의 범죄에 관한 거예요. 범죄라는 말이 조금 무겁게 느껴지죠. 대표적으로 학교 폭력이 있습니다. 2023년에는 학교 폭력으로 적발된 학생들이 1만 5천 명이 넘어섰다고 합니다. 결코 적은 숫자는 아니죠. 그리고 학교 안에서 또는 학교 근처에서의 학교 폭력이 아니라고 해도 무인 가게에서 도둑질을 한다던가 또 그 외에 여러 가지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나이가 점점 밑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초등학생들도 법을 어기고 잘못된 행동을 하는 경우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이 키워드로 청소년 범죄 또는 초등학생 범죄 이렇게 검색해서 보면은 몇몇 가지 기사들을 더 만나볼 수 있을 거예요. 이런 이야기를 이제 하면서 저희가 계속 같이 나오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게 바로 촉법소년이에요. 촉법소년 들어봤나요? 만 10세 이상부터 14세 미만의 범죄를 저지른 미성년자를 우리가 촉법소년이라고 합니다. 이 나이에 해당을 하면 잘못을 저질러도 어른들처럼 형사처벌을 받는 게 아니고 보호처분만 받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가볍게 경고처분 정도 그리고 어른처럼 기록에 남지 않고요. 반성의 기회, 공부할 기회를 얻어서 가벼운 처벌을 받고 다시 생활을 시작하게 되는 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 촉법소년 제도에 대해서 예전부터 아예 없애야 된다거나 연령을 좀 더 낮춰야 된다는 의견이 되게 많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 범죄를 저지르는 나이대가 점점 밑으로 내려오다 보니까 나이 상관없이 잘못을 했으면 처벌해야 된다. 이런 주장들이 나오고 있는 거죠. 자, 여러분도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촉법 소년의 나이를 낮추는 것을 찬성하나요? 반대하나요? 찬성하는 의견은 대체로 이런 게 있어요. 연령을 낮추어야 더 빨리 벌을 받고 반성할 수 있다. 그리고 범죄도 예방할 수 있다. 어린 나이에도 잘못된 행동을 하는 친구들이 있기 때문에 봐준다는 개념이 아니라 처벌을 정확히 해야 더 이상 같은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다. 이런 의견인 거죠. 근데 반대 의견은 너무 어린 나이에는 실수할 수도 있는데 이걸 형사처벌을 하고 기록으로 남기면 그 친구가 앞으로 살아가는데 좀 문제가 되지 않을까 이런 의견을 좀 많이 내세우는 편입니다. 그리고 너무 일찍 법적인 책임을 주면 반성하고 생각하고 이런 기회를 갖게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저항감이 들게 해서 정서적으로 안 좋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항상 이 사회에서 찬성 의견과 반대 의견이 나뉘는 거는 항상 어려운 문제예요. 그만큼 양쪽 의견이 다 어느 정도 타당하다는 거거든요. 여러분이 이런 의견들을 바탕으로 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한번 적어보면 좋겠습니다. 나의 생각을 적을 때에는 이게 글로 쓴다고 꼭 그렇게 앞으로 생각해야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너무 부담 갖지 않고 가볍게 주장과 또 의견을 써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부모님한테도 한번 여쭤보고 이야기를 나눠보면 좋겠어요. 그리고 조금 더 관심이 가는 친구들은요. 신나는 법 공부라는 책을 좀 읽어보면 좋겠어요. 이 책이 여러 가지 법에 대해 이야기를 하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이제 쪽법소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부분을 골라서 읽어도 좋고요. 한번 쭉 읽다 보면 다양한 법 상식을 키울 수 있을 거예요.